애프터 이펙트 CC 2017 이펙트의 활용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좌는 제가 만든 애프터 이펙트 CC 2015 강좌에 있는 이펙트 부분의 다음 성격의 강좌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5 강좌를 통해서 제가 이제 애프터 이펙트를 통해서 어떤 이펙트를 만들어내는 가장 기본적인 과정을 여러 관점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좌에서는 특정 이펙트를 좀 더 디테일하게 다루면서 활용의 관점에서 응용의 관점으로 좀 더 풀어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조금은 더 이펙트 관점에서 심화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강좌를 들으신 분들은 최소한 제가 만든 CC 2015 강좌에 있는 이펙트 부분을 충분히 학습을 하셨거나 또는 이펙트를 이제 다루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작업 경험은 이미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 전제 조건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거나 첫 번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이제 구체적인 어떤 특정 이펙트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앞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다뤘던 얘기지만은 좀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기본적인 사항을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로 바로 이제 프리컴포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미 우리는 프리컴포즈가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은 또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프리컴포즈라는 행위가 이제 필요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는 이제 어떤 특정 레이어 구조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관리를 해야 할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바로 프리컴포즈라는 행위를 하게 되죠. 간단한 테스트를 위해서 컴포지션 하나 생성을 해주겠습니다. 메인 컴프라고 해서 해상대로 1280720 23.976 러닝 타임은 10초 정도 되는 길이로 해서 컴포지션 하나 생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리 인터넷상에서 이제 다운을 받은 사진 이미지가 있는데 이 이미지를 가지고서 간단한 작업을 해보죠. 지금 사이즈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클릭, 컨트롤 시프트, 코너점을 선택해서 드래그를 해서 크기를 적당히 줄여주겠습니다. 레이어가 가지고 있는 이름을 플라워라고 바꿔주죠. 포지션에 대해서 Alt 클릭, 바로 익스프레션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위글 익스프레션을 사용해서 7, 180 이렇게 지정을 해보죠.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떨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자동적으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지금 상태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펙트를 이제 넣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가령 예를 들어서 블러를 적용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래서 블러라고 검색을 해서 패스트 박스 블러를 적용해 줍니다. 그래서 레디어스를 증가시키게 되면 이렇게 블러가 들어가 있는 상태로 계산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상태에서 바로 플라워 레이어를 복제합니다. 컨트롤 D, 컨트롤 D 복제를 하고 지금 적용했던 익스프레션이 가지고 있는 값들을 좀 다르게 각각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익스프레션을 가지고 있는 레이어에 대해서는 단축키 E 키를 2번 누르게 되면 그러면 바로 즉각적으로 해당 코드 부분을 열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냈죠. 지금 상태에서 이제 모든 이 레이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아까 같이 패스트박스 블러를 이제 적용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이제 손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상위에 조절용 레이어를
어드저스먼트 레이어를 만들어서 바로 그 위에 이펙트를 적용을 해주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고 제가 만들어져 있는 구조를 바로 이 4개의 레이어 구조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이펙트를 적용하거나 또 애니메이션을 한꺼번에 적용해야 할 경우도 있을 겁니다.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이제 이 4개의 레이어가 개별적으로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어떤 특정 축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을 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동시에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죠.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그 같은 애니메이션을 만들기가 무척이나 힘들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 단순하게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널 오브젝트를 하나 생성을 해서, 지금 이 널이 가지고 있는 이 위치가 여기 있죠. 이 앵커 포인트가 가지고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바로 로테이션을 적용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회전이 되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키프레임을 이렇게 적용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0초라는 시간 안에 4바퀴를 지금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각각의 현재 지금 레이어가 가지고 있는 바로 페어런트 기능을 사용해서 링크를 걸어줍니다. 이 널 이름은 로테이션 널이라고 바꿔놓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바로 이 로테이션 널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적인 스스로 회전하는 그 상태하고 각각의 레이어가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위글 익스프레션의 조합에 의해서 최종적인 모션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뭐 충분히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서 구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렇게 하지 않고 바로 이 선택한 레이어를 하나의 그룹 단위로 묶어서, 하나의 컴포지션 단위로 묶어서 애니메이션 작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얘기죠. 바로 원하는 레이어를 선택해서 단축키 Ctrl Shift C, 그러면 이제 프리컴포즈 기능이 나타나죠. 또는 레이어를 선택해서 바로 레이어 부분을 보게 되면 바로 프리컴포즈 기능이 있죠. 단축키는 Ctrl Shift C입니다. 아무튼 Ctrl Shift C 해서 바로 새로운 컴포지션을 만들면서 만들어져 있는 그 컴포지션 안에 지금 이 4개의 레이어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뭐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패키지로 감싸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플라워 컴프라고 해놓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이렇게 하나의 그 컴포지션 단위로 묶여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구조가 그 독립적인 그 컴포지션 구조를 가지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패널 쪽에 보게 되면 바로 플라워 컴프가 따로 만들어져 있는 걸 알 수 있죠. 제가 최초에 생성한 컴포지션은 바로 메인 컴프입니다. 만들어져 있는 그 컴포지션을 열기 위해서 해당 컴포지션을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바로 열리게 되겠죠. 보시다시피 제가 선택했던 그 4개의 레이어가 그대로 하나의 컴포지션 구조 안에 담겨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그 구조상 봤을 때 이 플라워 컴프가 메인 컴프의 하부 안에 존재하는 상태가 만들어진 것이죠. 실제 그 계층적인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서 메인 컴프로 이동을 해서 컴포지션 뷰어에 보게 되면은 바로 컴포지션 플로어 차트가 있죠. 클릭합니다. 그럼 옆에 플로어 차트가 나타나죠. 이 플로어 차트가 가지고 있는 지금 상태를 보게 되면 바로 메인 컴프만 보입니다.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열어보게 되면 바로 하부에 있는 그 컴포지션 구조가 그대로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게 되면 역시 플라워 컴프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보게 되면 역시 이와 같이 첫 번째 제가 가져왔던 이 꽃 사진을 베이스로 해서 4개의 레이어가 만들어졌죠.
지금 이제 그 구조상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생겨 있는 그 모양이 바로 레이어를 뜻하는 겁니다. 레이어, 네, 레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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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레이어, 그리고 그 4개의 레이어는 바로 플라워 컴프라는 그 영역 안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 플라워 컴프는 메인 컴프 안에서 하나의 레이어를 가지게 됩니다. 네, 알 수 있죠? 네. 아무튼 지금 보시다시피 프리컴포즈를 통해서 만들어진 플라워 컴프가 4개의 레이어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아까 제가 그 했던 대로 상위에 있는 이제 이 플라워 컴프 이 레이어에 대해서 로테이션에 대해서 키프레임을 적용할 수 있겠죠. 네. 키프레임 4바퀴만 회전시키죠. 그러면은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전체 레이어 구조가 회전이 되면서 모션이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이 플라워 컴프가 가지고 있는 그 해상도하고 메인 컴프가 가지고 있는 해상도가 똑같습니다. 제가 뭐 해상도로 바꾸진 않았죠. 따라서 이제 그 해상도 영역에서 지금 보면은 벗어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부분을 이제 회피를 하기 위해서 바로 하부에 있는 플라워 컴프가 가지고 있는 해상도를 메인 컴프보다는 좀 더 크게 이런 목적으로 쓴다 그러면은 좀 더 크게 조정을 해서 쓰는 게 당연히 좋겠죠. 1600에 1200으로 한다고 가정해보죠. 오케이. 더 큰 컴포지션 해상도를 가지게 됐고 이제는 그런 잘리는 현상 없이 만들어지게 됐죠.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프리컴포즈가 뭐 꼭 이런 목적뿐만 아니더라도 이와 같이 특정 레이어 구조를 특정 레이어를 이렇게 하나의 컴포지션 구조로 묶어서 어떤 애니메이션, 색 보정 또는 이펙트 이런 작업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런 특징 때문에 실제로 저희 애프터 이펙트 작업을 할 때 이 프리컴포즈라는 행위 자체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단일 그 컴포지션 안에서 레이어를 만들어서 작업을 할 수도 있죠. 그것은 이제 작업자의 성향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긴 하겠지만은 전체적인 어떤 작업의 효율성 관점에서 보면은 프리컴포즈를 사용하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해당 레이어는 다 삭제를 해버리고 실제로 플라워 컴프도 삭제를 하겠습니다. 이제 메인 컴프 상태에서 다시 이미지를 가져가서 아까와 같이 포지션에 대해서 위글 익스프레션을 넣어주도록 합니다. 지금 상태에서 이제 바로 에코 이펙트를 넣어주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제 에코 이펙트 자체가 잔상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지금 이제 에코를 넣어서 이제 보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에코 효과가 들어가긴 하는 것 같은데 시각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죠. 그 이유는 이 에코는 기본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대상의 기본 해상도 사이즈를 베이스로 해서 계산이 됩니다. 제가 지금 이제 이 사진을 갖고 와서 이제 스케일을 지금 보게 되면 10.1%로 좀 줄여놨죠. 이렇게 돼버리면은 지금 메인 컴포지션이 가지고 있는 1180720 해상도를 제대로 반영해서 이펙트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사이즈를 줄인 이 부분만 이펙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효과가 분명히 들어가고 있긴 하는데 시각적으로는 제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코가 지금 효과가 들어가는 인식의 범위를 스케일이 줄어져 있는 대상이 아니라 전체 해상도, 바로 이 컴포지션이 가지고 있는 전체 해상도를 인식을 시켜야 되니까 이때는 바로 어드저스먼트 레이어를 따로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바로 잔상 효과를
이젠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아시죠? 지금같이 이제 보게 되면은 지금 제가 생성한 이 레이어를 보게 되면은 구조상 봤을 때 특정한 이제 이렇게 이펙트 조절 속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구조 상태를 이제 프리컴포즈를 했을 때 해당 이펙트의 조절 속성을 새로 만들어지는 컴포지션의 안쪽으로 넣어둘 것인지 아니면 바깥쪽 상위 레벨에 남겨둘 것인지에 따라서 조절 역할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하나만 선택해서 해보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까와 같이 이제 블루를 베스트 박스 블루를 적용을 해주죠. 이 상태에서 이제 블루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 상태에서 이 레이어에 대해서 일단 레이어 이름은 그냥 바꿔놓겠습니다. 블루라고. 이 레이어만 선택해서 컨트롤 시프트 C에서 프리컴포즈를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옵션이 나타나죠. 지금 이렇게 특정 레이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이펙트 조절 이 항목을 새로 만들어지는 컴포지션의 안쪽으로 몽땅 이동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은 상위 레벨에 그대로 상위 레벨의 컴포지션에 남겨둘 것인지 이동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은 사용자의 목적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작업의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동을 하는 게 더 유리한 경우도 있고 남겨두는 것이 더 편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작업을 통해서 스스로 경험으로 알게 될 겁니다. 리볼을 한 상태에서 만들어 보죠. 플라워 컴프 1. 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 프리컴포즈가 하나 만들어지고 원래 가지고 있었던 베스트 박스 블러 이펙트가 이곳에 없고 바로 이제 상위에 있는 프리컴포즈 되어 있는 상위 컴포지션 레벨 단계에 남겨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언두. 이번에 다시 컨트롤 시프트 C. 이번에는 이동시킵니다. move all. 오케이.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죠? 아까와 달리 상위 레벨의 컴포지션에 존재하지 않고 바로 원래 제가 최초에 적용했었던 위치 그대로 안쪽으로 유지된 상태로 넘어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특정 이펙트 구조를 가지고 있는 레이어에 대해서 조절 속성을 남길 것인지 안쪽으로 이동할 것인지 작업의 의도라든가 상황에 따라서 이것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플라워 레이어에 적용되어 있는 베스트 박스 블러는 제거를 하고 숨겨놨던 에코 이펙트를 가지고 있는 어드저스먼트 레이어를 다시 체크를 해줍니다. 스타팅 인텐시티를 0.9, 넘버 오브 에코는 60, 타임을 조금 줄여놓죠. 어쨌거나 지금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제가 이 어드저스먼트 레이어가 가지고 있는 이 타임라인의 레이어가 가지고 있는 시간적 길이를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효과가 이렇게 나왔다가 이제 사라지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자연스럽게 좀 하기 위해서 이펙트가 가지고 있는 조절 레이어의 투명도를 대략 이쯤 키프레임을 잡아서 값이 0이 되도록 해주면 조금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겠죠. 그리고 역시 이제 밑에 있는 플라워 레이어가 가지고 있는 길이도 인위적으로 이렇게 줄여놓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오퍼시티 키프레임을 적용해서
이렇게 사라지게 해주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지금 상태는 그 원래 그 최초에 제가 이 메인 컴프를 만들었을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이 레이어의 시간적 길이가 이제 바뀐 상태죠. 체크를 해보면 밑에 있는 이제 그 expand inner duration을 체크를 해보면 네, 인점과 아웃점이 조절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duration도 그에 따라서 조정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이제 프리컴포즈를 합니다. 하나를 선택해서 이제 프리컴포즈를 할 때는 리브 올, 무브 올 네, 특정 이펙트를 가지고 있을 때 남겨둘 건지 이동할 건지를 선택할 수 있지만은 복수의 레이어를 선택해서 프리컴포즈를 할 때는 무조건 안쪽으로만 네, 새로 만들어지는 컴포지션 쪽으로 이동만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밑에 보면은 Adjust Composition Duration to the Time Span of the Selected Layer라는 이 옵션이 있죠. 이 옵션의 체크 유무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시간적 길이가 최초 상태에 비해서 짧게 되거나 길게 됐을 때 그 시간적 길이를 같이 반영을 해서 새로운 컴포지션을 생성할 것인지 생성하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체크를 끈 상태에서 생성을 해보죠.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 프리컴포즈가 되어 있는 상태에 지금 이 길이를 보십시오. 네. 보시다시피 0초에서 10초까지 다 채워져 있죠. 하지만 더블 클릭해서 이제 열어보게 되면은 물론 제가 이제 그 길이를 조정하는 그 상태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조절된 그 상태에 남겨져 있는 타임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죠. 컨트롤 Z 언두 합니다. 이번에는 다시 컨트롤 Shift C 체크합니다. 체크한 상태에서 OK. 네, 어떻게 되죠? 새로 생성된 이제 프리컴포즈 되어 있는 그 컴포지션의 시간적 길이가 어떻게 되어 있죠? 10초까지 끝까지 채워져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컴포지션이 그 레이어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끝쪽에 있는 가장 긴 시간 쪽에 놓여 있는 레이어의 시간적 길이를 참조를 해서 그 길이대로 시간적 길이가 조정이 된 상태로 프리컴포즈가 만들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언두. 바로 이 옵션의 체크 유무가 이렇게 시간적 길이가 조절이 되어 있는 레이어에 대해서 그 시간 길이가 조절되어 있는 상태를 반영해서 새로 만들 거라면 이 기능을 체크를 해 주십시오. 하지만 이 시간적 길이와 상관없이 지금 이 메인 컴포지션이 가지고 있는 이 듀레이션을 베이스로 해서 만들고 싶다 그러면 그냥 체크를 끈 상태에서 만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됩니다. 뭐 작업이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는 경우가 더 편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시간 길이가 조정이 되어 있는 상태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작업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프리컴포즈를 해주도록 하죠. 일단 이 조절 레이어 이름을 echo adj 라고 바꿔놓겠습니다. 선택해서 컨트롤 Shift C 플라워 에코 컴프라고 지정해놓고 Adjust Composition 기능을 체크를 해준 상태에서 프리컴포즈를 해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지금 이 프리컴포즈가 되어 있는 이 보라색 꽃 대신에 제가 준비를 한 바로 이 노란색 꽃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고 가정을 해보죠. 지금 이미 이 컴포지션에 대해서는 애니메이션 키프레임이 들어가 있는 상태죠. 또한 이제 익스프레션도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애니메이션, 익스프레션 둘 다 들어가 있는 상태죠. 이 구조를 파괴하지 않고 깨트리지 않고 단지 이미지만 보라색 꽃에서 노란색 꽃으로 교체를 하고자 하는 거죠. 그 과정은 비교적 단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알다시피 교체를 하고자 하는 레이어를 선택하고 프로젝트 패널에서 실제로 이제 교체할 이미지를 선택을 해줍니다. 둘 다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Alt 클릭 드래그 앤 드롭 그러면은 보시다시피 그대로 익스프레션이 가지고 있는 구조, 키프레임의 구조 그런 것들이 파괴되지 않고 깨지지 않고 단지 이미지만 다른 것으로 교체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그런데 이제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이미지 교체가 아니라 컴포지션을 교체를 해서 작업을 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언두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제가 이 새로운 컴포지션을 생성을 해주겠습니다. yellow flower count라고 해서 1280 720 네, 오케이. 네, 그 노란색 구슬을 갖고 와서 크기를 뭐 적당히 줄여놓고 포지션에 대해서 똑같이 위글 익스프레션을 넣어줍니다. 이 대상에 대해서는 글로우를 스타일라이즈 글로우를 적용해주죠. 네. 글로우 트레이시홀드 값은 제로, 레디어스를 적당히 증가시키고 강도가 너무 세니까 살짝 낮춰놓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약간 은은하게 밝게 빛나는 그런 느낌이 지금 추가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그 프로젝트 패널상에 보게 되면 확실히 옐로우 플라워 컴프가 독립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메인 컴프로 이동을 해서 지금 이 플라워 에코 컴프를 옐로우 플라워 컴프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네. 기존에 있는 것을 이제 먼저 이렇게 삭제를 하고 이렇게 가져다 놓아도 뭐 사실 똑같은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좀 더 단순하게 역시 교체를 하고자 하는 대상 컴포지션을 선택하고 실제적인 교체 대상을 프로젝트 패널에서 선택한 다음에 똑같이 Alt 클릭 드래그 앤 드롭을 해서 바로 쉽게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와 같이 그 이미지를 이제 교체를 하거나 컴포지션을 교체를 할 때 바로 Alt 키를 조합을 해서 쉽게 바꿀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죠.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프리컴포저와 관련돼서 특히 복제된 컴포저와 관련된 그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점을 다음 시간에 계속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보여드린 사항을 여러분들도 간단하게 실험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